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천재성은 SF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실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4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그의 영화는 오래된 미래의 충격입니다.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면 AI 속 배경이 가상이 아닌 인류가 맞이할 미래 사회로 보여 섬뜩합니다. 먼 미래의 해수면의 상승으로 뉴욕이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저지대 도시들은 침수되고 자원 고갈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갑니다. 반면 과학기술은 극도로 발전해 살아남은 이들은 먹는 것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통제된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로봇은 인간과의 경계가 흐려질 만큼 진화했고 이제 인류 최초로 감정을 지닌 로봇이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하비 박사가 만든 부모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아동형 로봇 데이비드는 냉동 상태에서 아들 치료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소인튼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아내 모니카는 자신의 아이 마틴과 똑같은 모습의 로봇에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지만 진짜 사람처럼 다가오는 로봇에 점차 마음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틴이 깨어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마틴과 데이비드와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의 회로가 작동하는 데이비드에게 마틴에게 엄마를 빼앗긴 생활은 이해 불가였고 그것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엄마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마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가 저지른 우연한 사고로 마틴이 죽을 뻔하자 엄마는 데이비드를 폐기 처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숲속에 버려지는 데이비드가 도망치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제가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허락하시면 사람이 될게요. 라고 울부짖는 장면을 보면 감정을 지닌 로봇은 인간과 얼마나 다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데이비드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운명을 지닌 인간과 그로부터 자유로운 로봇과의 공생, 이후 로봇이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생각하면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의 공존은 기술이 아닌 윤리의 문제임을 자각해 합니다. 엄마로부터 버려졌지만 잠들기 전 엄마가 읽어준 피노키오 동화를 떠올리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란 요정을 찾는 데이비드를 보면 로봇과 인간 사이의 경계, 나아가 인간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만일 인공지능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변덕스러운 감정마저 학습하게 된다면 로봇을 과연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로봇에도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000년에 나온 SF 영화는 지금 눈으로 보면 실사처럼 여겨집니다. 이 작품은 사랑을 갈구하고 인간 되기를 희구하는 로봇에 감정을 이입하는 심파조가 아닌 인류 절멸 후 세상까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 사족이라 논란이 일었던 2000년 뒤 이야기에서 데이비드는 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존재로 부활합니다. 2000년 뒤 빙하로 뒤덮인 지구에서 인간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로봇만이 외계 종족처럼 그 자리를 차지해 살아갑니다. 옛 뉴욕의 바다에서 발견된 데이비드는 인류 문명의 흔적을 간직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흔적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설정은 아이러니합니다. 미래 종족의 도움을 받아 영원과도 같은 먼 과거의 어느 하루를 엄마와 행복하게 보내는 데이비드는
여전히 엄마 사랑해요를 속삭입니다. 프로그래밍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이비드를 보면서 인간이 로봇과 다른 점은 자율적 의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정신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입된 사고나 감정은 예측과 설명이 불가능한 직관의 세계를 가진 인간 영혼과 같을 수 없지 않을까요? 진짜 아이 마틴보다 선한 존재로 보이는 데이비드의 여정을 뒤따라가면 그가 스스로 멸할 수 없는 기계라는 점에 연민이 생깁니다. 아프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은 고통의 윤회를 끊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합의의 연구실에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로봇이 출시를 앞두고 늘어선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데이비드가 느낀 존재론적 충격은 그가 더 이상 인간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데이비드는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지만 죽음 대신 2000년 뒤의 부활이 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엇것과도 같은 기다림 끝에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와 다시 없는 행복을 느끼다 엄마 곁에서 잠드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간과 로봇과의 공존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특이점 싱글레러티를 말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계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하는 미래사회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딥러닝을 장착한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진화해 나간다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거대 자본에 종속되어 있기에 윤리적인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해서 후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하는 기술 유토피아 세상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무기로의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AI 로봇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진짜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우연히 섹스 로봇인 지골로와 함께 다니게 되는데 그는 데이비드에게 인간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야.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을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라 할 때 사람이 되고 싶어 푸른 요정을 찾아 미친 듯 헤매는 데이비드를 어떻게 기계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공지능 로봇 데이비드입니다. 그렇다면 데이비드에게 입력된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자리에 증오와 폭력이 존재한다면 과연 인간은 엄청난 물리적 힘과 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근미래의 현실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상상기 어려울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그것은 인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허용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제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화 AI는 작품의 완성도 문제를 떠나 로봇의 인간화 문제를 선취했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이 영화는 고전이 아닌 오늘을 읽는 창으로서도 유용합니다. 그것이 이 작품이 재평가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